이구아나의 IT 강의실의 이구아나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질문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재생 목록해서 그 강의실을 클릭을 했을 때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강의실을 찾지 못한다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다가요, 제 이름을 이렇게 곽영미라고 검색을 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요 강아지 그림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이구아나 해놓고 이런 텍스트가 있는 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이건 제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만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에서 엑셀 함수 자격증 또는 ITQ 엑셀 자격증 강의실 필요한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좀 전에 제가 보던 것과 같이 이렇게 강의실이 쭉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11회 B형 함수 문제 3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보시게 되면 출생아 수가 평균 이상인 군수라고 하는 그 칸 옆에다가 카운트 if 함수와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수식을 구해라, 결과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출생아 수가 평균 이상인 군수 바로 옆을 클릭을 하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처음부터 수식을 다 입력하기보다 평균 이상인 군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버리지 함수를 쓰고요. 출생아 수라는 범위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범위의 평균이 445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445보다 큰 숫자가 몇 개가 있는지 확인했을 때 2개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카운트 if 함수를 잘 적용한다면 이 결과값은 2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카운트 if 함수를 쓰는데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수식을 입력하기보다는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랭크 함수나 if 같은 경우는 여러분 편한 대로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카운트 if는 가능한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시라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레인지라고 하는 부분은 범위가 되겠죠. 범위. 내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할 범위가 어디냐, 여기가 되겠죠. 이만큼. 자,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라는 값인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크거나 같다. 왜 크거나 같다라고 하냐면 평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쓰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값을 잡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 연산자이기는 하지만 문자라는 점입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문자니까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자와 함수를 결합해서 수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여러분이 사용하실 것은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쌍따옴표로 수식을 비교 연산자를 묶어주고, 그리고 뒤에 함수식 사이에 이 문자와 수식 또는 함수식을 연결해주는 연결 연산자가 이 AND 표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결과값이 수식이 잘 되었을 때는 여기에
4.5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확인을 여기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2라는 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count if라고 하고 가로를 연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클릭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뭐 출생아 수의 평균을 구할 범위를 range에서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상, 뭐 평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그리고 나서는 average를 써주고 내가 평균을 일단 구하기 위해서는 이 범위를 잡아야겠죠. 이렇게 했을 때 수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구분을 위해서 띄어쓰기 좀 하겠습니다. 이 비교 연산자는 문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로 닫아주고, 그리고 이 문자와 수식 또는 문자와 함수식을 연결하는 연결 연산자는 AND다, 요 표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수식이 잘 맞았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 그 결과값이 잘 나온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수식을 잘 입력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헷갈려 하시는 거가 이거죠. 언제 셀 서식에서 쌍따옴표를 하고 또 언제 셀 서식에서 골뱅이하고 쌍따옴표를 치는지 또 언제 AND 연산자를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그거를 구분을 못하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떤 결과값이 숫자인데 그 숫자 뒤에다가 1000원이라고 하는 이런 문자를 결합을 하려면 합체, 조합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숫자 뒤에 문자를 조합을 할 경우에는 그리고 문제에서 셀 서식을 사용해라 라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은 셀 서식에 들어가서 1000원이라는 글자를 쌍따옴표로 묶어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엑셀이라고 하는 어떤 문자가 되겠죠. 문자 뒤에 또 다른 문자를 결합해라, 조합을 해라 할 경우에는 역시 셀 서식에 들어가서 골뱅이와 함께 쌍따옴표를 써주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붙이고 뒤에 붙는 거는 다 문자죠. 1000원이나 과목이라는 문자를 뒤에 붙일 건데 그 앞에 있는 대상이 숫자라면은 그냥 쌍따옴표로 문자를 묶어주면 되는 거고, 문자 뒤에 과목이라는 문자를 더 붙일 경우에는 셀 서식에서 골뱅이 써주고 이 사이에는 과목이란 문자를 들어갈 거니까 당연히 쌍따옴표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이나 함수식, 함수식도 역시 수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수식에 사용되는 결합 문자는 우리가 AND 연산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어떻게 했나요? count if라는 이런 수식 뒤에 어떤 수식 뒤에 문자와 그리고 수식을 연결하는 부분이 AND 연산자를 사용했습니다. 숫자식, 계산식이 들어갈 때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연결하는 연산자는 AND 연산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 뒤에 문자를 표시를 하겠다. 셀 서식에서 그냥 쌍따옴표로 이 1000원이라고 하는 문자를 묶어주면 되는 거고요. 묶어줄까요?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다가 과목이라고 하는 문자를 넣어줘라 한다면 여러분은 셀 서식에 들어가서 골뱅이 붙이시면 된다라는 거, 쌍따옴표 물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숫자식, 계산식에 들어갈 때는 문자와 함수 사이에는 뭐로 연결을 한다? AND 연산자로 연결을 한다. 하지만 이건 뭐다? 비교 연산자도 결국은 문자이기 때문에 얘도 쌍따옴표로 묶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구분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머. 다음 시간 함수 문제 4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